웰컴맨 멜리테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유형편 13강 문단내 글의 순서파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 글의 순서 파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아직은 3월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번 시험은. 근데 수능 같은 경우 작년 대수능에서 이 순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서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고서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생님 그 안에서 제가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유형편은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요번에도 정말 많이 고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절대 독해 공략법을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선생님하고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에선 처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문맥 문제 이미 2번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 첫 번째, 일단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런 출제자 의도 파악하기 이런 단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치를 찾았어. however는 찾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 예로 작년에는 이 서치 자리가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 서치 뒤에 서치 self-sufficient learning이 나왔어. 그러면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학습을 하는데 이기적으로 학습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답이 금세 나왔었거든. 작년 3월 달에는. 그리고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왔었죠? Such water carrying. 그러한 물의 운반은야.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물을 운반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such라는 글자를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단서를 가지고 그 주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역접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 문장을 읽고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왔을 때를 유추를 하면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단서를 찾기만 했을 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걸 좀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독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모칸 A, B, C 각각의 A, B, C에서도 키워드 같이 체킹을 해주셔야 문맥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우리 어휘 문제 1, 2, 3, 4, 5번 따졌을 때 그때도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게 문맥상으로 흐름이 잘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봤었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순서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 ABC에서의 키워드를 체킹하면서 문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가끔씩 유사 단어 또는 유사 어구가 나와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았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그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을 해서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전 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소위 감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시간도 어쩜 이렇게 딱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이 3월 20일 금요일로 선생님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야? 선생님이 4월달 모의고사 지난 5개년 문제를 블로그에다 올려준다고 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5개년 동안 순서, 삽입, 그 다음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4월달 모의고사 기출문제 선생님이 다 모아놨으니까 걔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제 한다고 했어? 일요일 날에 그것에 대한 강의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능 특강 하는 거하고 진도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대수능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수능 문제가 특히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엄청 있었어.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네모칸을 내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파악하라고 했어. 키워드 각각 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schematic knowledge, 여기서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식적인 지식인데 도식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다. 당신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도식적인 지식에 대한 포지티브한 내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의식의 흐름을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둘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소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절대 독해 공략법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단서들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지문에서 이거를 3등분 해가지고 대충 쪼개서 얘 넣고 얘 넣고 얘 넣고 이렇게 시험을 내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내지를 않겠죠. 어떤 거를 검토를 해야 되냐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절대로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엄청난 반전이 있진 않나, 비슷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저기에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글들이 많죠.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이것 때문에 확실하게 얘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또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문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이 사람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훑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이 답을 찾아갈 것인가를 알고서 이 지문을 대하는 거랑 모르고서 이 지문을 대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가 됩니다. 물론 쉬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려운 지문일수록 더욱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A1 같은 경우에는 likewise가 나왔는데 무슨 뜻이죠? 마찬가지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연결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만일 네 친구가 너가 먹고 있는 과자를 뺏어 먹었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안 좋겠지. Likewise, 마찬가지로 네가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으면 그 친구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전개가 되는 게 바로 likewise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유사성을 띄우고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줄 수 있는 힌트는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도 얼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힌트는 여기까지 주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likewise 하나 찾았어 하고서 끝내면 안 돼. 내가 이런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얘와 이 뒤에는 유사성을 띄우고 있는 문장이 앞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likewise 뒤에 있는 문장은 내가 꼼꼼하게 읽어서 여기서 keywords 또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B번에는 단서가 없느냐? B번에도 단서가 있죠. 요렇게 스키밍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therefore이 보여야 돼. 이 therefore이 뒤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콤마니까 얘는 여기 앞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B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번 앞에는 어떤 원인 또는 어떤 원리가 앞에 나오고 B번이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얘도 어떻게 돼? 다 읽어야지만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촉박하게 느낍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가 좀 간단하게 서치나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연결어가 앞과 뒤의 상황이 유사성을 띠는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C번에서 뭐를 봤냐면 벗을 봤단 말이야. 벗이 왔다라는 것은 역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은 자, ABC 중에서 역접이 나왔다면 역접을 먼저 풀으세요. 왜? 역적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하죠. 앞에와 뒤가 분명하게 다르다고. 앞에가 포지티브면 뒤에가 네거티브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네거티브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아, 얘는 포지티브고 얘는 네거티브네. 그러면은 얘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연결어보다는 역접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서 얘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C번에 있는 거 선생님이 읽으려고 했더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도식적인 지식은 또한 당신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뭔 얘기야? 우리 아까 네모칸에 있었을 때는 도식적인 지식이 helps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얘와 역접을 이루고 있지. 그럼 아싸 선생님이 C번이 무조건 1번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안 되죠.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수학입니다. 잘 생각해봐. 자, 한마디로 C번 뒤에는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네거티브가 나올 거예요. A가 포지티브고 B가 포지티브야. 그럼 C는 몇 번째 와야 돼? 세 번째 와야 돼.
그렇게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C에서 당신에게 어떤 해를 주는지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를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도식이 summarize가 무슨 뜻이죠? 요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경험에 그 폭넓은 유형을 요약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되게 많아 엄청나게 폭넓고 다양한데 그거를 요약해서 they tell you 그것들이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what is typical 전형적인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ordinary 평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우리 학생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약해주고 전형적이고 평범한 거면 다 파지티브한 내용 같아라고 순간 착각해.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뒤에는 네거티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도식적인 지식이 우리의 폭넓은 경험의 그 패턴들을 요약해서 전형적인 것과 평범한 것만 우리한테 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어? A하고 B에서 typical 또는 ordinary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걔는 싸그리 다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스키밍을 하더라도 큰 따옴표로 깡총깡총 해놓은 단어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를 알 수 있어? A번도 지금 도식적인 지식에 대한 네거티브고 B번도 도식적인 지식에 대한 네거티브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역접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A번으로 갔을 때 likewise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회상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당신의 도식화는 그 공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상할 수 없으니까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공백들을 지식으로 채워주는데 그 지식이 바로 무엇이다? 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전형적인지에 대한 지식을 거기다가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형적이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집어넣어 준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 A번의 티피컬이 나와 버렸어. 아, 티피컬이 나왔네. 그러면 A번은 네거티브에 속해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뒤에 좀만 가도 여러분들 금세 파악할 수 있어요. as a result 뒤에 뭐가 보여? 뭐 normal하고 regular 전부 다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 얘 전부 다 typical, ordinary와 똑같은 유의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번 네거티브가 바로 이 네모 칸에 있었던 파지티브 뒤에 아무런 역적 없이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A번을 탈락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앞서서 얘기했던 노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B번도 이제 얘 다음에 바로 올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C번에서 역접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 아, 여기는 네거티브다. 뿐만 아니라 그 네거티브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체킹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A번하고 이제 B번에 있는 단어를 대충 스키밍만 하더라도 A번하고 B번이 네거티브에 속한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네모 칸에서는 파지티브였잖아.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을 하려면 그 사이에 likewise하고 그 다음에 therefore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벗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에서 답을 체킹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번하고 B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A번이 먼저 와야 돼요. B번이 먼저 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골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었지. 뭐 때문이냐면 잘 봐요. 힌트는 likewise에 있었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만일 네 형이 너 괴롭힌다고 생각해봐. 너 되게 싫지? likewise 마찬가지로 네가 강아지를 막 때리고 그래. 그러면 강아지 기분은 어떨까? 이런 형태가 된다고. 지금 어떤 형태가 됐냐면 B번 뒤에 문장을 봐봐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만일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당신의 도식화는 will lead you. 당신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likewise 마찬가지로
당신이 회상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경우 당신의 스케마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뜻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봐보세요. 만일 너가 그러한다면 너의 도식은 이렇게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만일 너가 이런다면 너의 도식은 이렇게 할 거야. 가 내용이 훨씬 더 순조롭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likewise와 therefore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뒷문장을 여기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therefore로 한번 보시고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여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미 결과에 속하는 부분이었어. 그것도 맞지가 않았을 뿐더러 마찬가지로 B번 뒤에 있는 문장을 어디다가 그렇죠. likewise 앞에다가 일단 넣어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B번이 A번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틀린 학생들, 4번하고 5번 헷갈렸어요 라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these gaps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these gaps를 찾았거든요. 이 앞에가 the gap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선 해석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서 나타내는 gaps와 여기에서 나타내는 gaps는 너가 회상하지 못하는 뭔가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공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회상하지 못하는 그 공백을 이 지식으로 채워준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너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발생한 그 공백을 이런 지식으로 이제 채워준다가 되는 건데 아마 이 these gaps하고 the gaps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큰 건 뭐였다?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these gaps하고 the gaps를 이제 헷갈릴 수는 있었겠습니다. 자, 다시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 것이다. 자, 일단은 네모칸에서 키워드 체킹을 해서 무슨 내용인지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스키밍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likewise 발견했어야 됐고 therefore 발견했어야 됐고 but을 발견했어야 됐어. 이 중에서 뭐를 먼저 읽냐면 역접이 가장 드라마틱하니까 역접 먼저 읽으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schematic knowledge에 대한 네거티브가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이제 주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다 여기서 빨리 끊어버리는 게 아니야. 또한 hur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hurt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봤어야 되는데 뒤에를 읽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키워드가 요약해서 전형적인 것,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들만 너한테 주입시킨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런 단어가 부정적이구나 라고 해서 A번하고 B번을 봤을 때 typical하고 normal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 얘도 네거티브 고로 1, 2, 3번은 탈락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4번하고 5번을 갈리는 것을 얘가 먼저냐 B가 먼저냐 요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therefore보다 뭐가 더 찾기가 쉽다 likewise가 찾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자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얘 앞에다가 넣어서 같이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여기 앞에다가 넣은 다음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요지는 아마 선생님한테 새롭게 들은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듣기는 했을 거야. 단서를 찾아야 된다. 그걸 중점적으로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론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론을 선생님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 순서 문제가 8문제가 되겠죠. 총 4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익혀서 본인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순서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의 독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제문과 키워드 체킹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되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건 또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3강의 1번 문제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제풀을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순서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해줬던 것처럼 결국에는 해석을 다 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어휘와 그 다음에 오화로 구문독해 이후에 문제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바가 지금 깡총깡총 뛰어다녔죠. 사실 우리 지문에 있는 라바와는 거리가 좀 있는 아이긴 합니다만 단어가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어휘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suppress가 억제시키다, press가 누르다죠. 그러다 보니까 suppress, 억제시키다 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rvene 무슨 뜻이냐면 개입하다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intervention이 더 익숙할 것 같아. 개입, 간섭, 중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doomed라는 것을 운이 다한이라고 우리가 형용사로 지금 외우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불행한 운명을 맞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동사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각주 표시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반드시 독해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rtilize가 무슨 뜻이죠? 원래는 비료를 주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비료 주다 뿐만 아니라 수정시키다가 됩니다. 여기 앞에 on이 붙었어. 그리고 뒤에 ed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수정이 되지 않은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yield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산출하다라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다, 뭐를 생산하다, 산출하다와 더불어서 좀 같이 필기할까요? 양도하다, 항복하다란 뜻으로도 EBS 연계 교재에서 나오는 동사입니다. 한 번 외울 때 좀 같이 외웠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willing, 뭐에 익숙하죠? be willing to 해서 기꺼이 무엇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셨죠? 근데 그 willing 앞에 be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단독으로 쓰이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in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3월 20일 금요일이면 아마 선생님의 블로그에다가 5개년 4월달 모의고사 문맹 모음집을 올려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료로 그거 다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일요일 날에 선생님이 4시 10분에 특강을 업로드할 거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능 특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일벌들을 일반적으로 lay, 예전에 우리 헷갈리는 자동사랑 타동사 쭉 선생님이 다 적어줬다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지도 적어줬고 시험은 어떤 형태로 나온지도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을 일반적으로 낳지는 않아요. Tha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여왕벌의 페로몬이 suppress, 억제시키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일벌들의 생식계를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however이란 역접이 나왔으니까 뭔가 반전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만일 여왕벌이 죽게 된다면 그리고 자, 뭐가 없다면 여왕벌이 죽었으면 또 다른 여왕벌이 대체를 하면 되는데 유충이 있다 없다 유충이 없다면이에요. 아시겠죠? 더불어서 선생님이 연계교재에서 우리 단어 표시가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복수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 뭐라고 했죠? 반드시 단수와 복수형 같이 암기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종종 동사와의 수일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거를 가지고 아직 수능에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충이 없는데 어떤 유충이 없나면 그냥 무조건 유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They can be trained. 훈련을 받았죠. 뭐 하도록? 그녀를, 여기 있는 허는 당연히 앞에 있는 여왕벌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을 대체하도록 훈련을 받은 유충까지도 없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that can change. 그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 이 that은 자, 콤마가 있는데 뒤에 주어가 없는데 여기 왜 됐었지? 우리 콤마 뒤에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뒤에 주어 없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합리적 의심하셨나요? 이거 당연히 해오셨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다? 앞에가 if절이란 종속절이었잖아. 그럼 뒤에는 주절이야. 고로 이 that은 뭐다? 여기선 관계의 대명사가 아니라 얘는 그냥 대명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그냥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이다. 주절을 이루고 있으니까 주어 동사. 얘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콤마 뒤에 대시 못 온다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매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 만에 하나 위치가 왔어.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앞에 콤마 있고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맞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를 잘 틀리는 학생들은 뭐가 부족하다? 절을 끊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 앞에가 접주동 즉 앞에가 종속절이었으므로 뒤에는 주절에 해당되는 그냥 주어 그냥 대명사가 왔어야 됐고요. 이 대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앞에 있었던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문장 unless 나왔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beekeeper가 누구예요? 양봉업자죠. 양봉업자가 어떤 새로운 하나의 여왕벌을 가지고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즉 무슨 얘기야? 거기다가 새로운 여왕벌을 어디서 구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지 않는다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 벌들이 살고 있는 벌집은 운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즉 다잉은 컬러니를 꾸며주고 퀸리스도 컬러니 꾸며줘야 돼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죽어가고 있는 여왕벌이 없는 군체는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요. will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다가 돼야 됩니다. spread 여기서는 참고로 오랜만에 나왔죠. 선생님 앞서서 우리 한번 했었다. try to 부정사와 try 동명사의 차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우리 이거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이 I를 가지고 여러분들 숫자 2를 연상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석한다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고 외우고 노력하다 애쓰다는 to 부정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뭐를 퍼뜨려야 되겠어요? 그것에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군체가 끝으로 가기 이전에 그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 퍼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using, 사용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사 구문 체킹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즉 예상치 못했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전략이 무엇이냐? 당연히 앞서서 언급했었던 일벌 얘기가 다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몇몇의 일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알을 낳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여왕벌의 페로몬 때문에 알을 못 낳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여왕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페로몬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페로몬이 안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일벌은 뭐 할 수 있겠어요? 알을 낳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문제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ince는 참고로 여기서는 이유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는 앞에서 언급한 이 일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벌들이 짝짓기를 했었던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경험을 나타내겠죠. 짝짓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since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정이 되지 않은 짝짓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수정이 되지 않은 알이겠죠. 수정이 되지 않은 알은 뭐를 생기게 하냐면 오로지 수컷 벌만 생기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 지식 하나 알고 가는 거죠. 알을 어떻게 짝짓기를 하지 않고 낳을 수가 있지? 여러분들 그 달걀도 마찬가지. 엄마 마트 갈 때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유정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야. 유정란은 뭐냐면 수정이 되어진 달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째, 일벌은 암컷이다. 근데 이 암컷은 오로지 일만 한다. 여왕벌의 페로몬에 의해서 알을 낳지 못한다. 여왕벌이 죽으면 페로몬 발생이 안 되니까 일벌들도 알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짝짓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알은 당연히 수정이 되지 않은 알을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 과학적 지식이 뭐예요?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탄생하는 벌은 수컷 벌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7번째 문장이요.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운이 있어서 find,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적극적인 여왕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여왕벌 죽었다면서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왕벌은 같이 살고 있었던 벌집 안에 있는 여왕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태어난 이 수컷 벌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여왕벌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 짝짓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처음에 이들이 의도했던 바가 그 뒤에 나오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패싱의 ing는 어법적으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분사 구문이에요. 접주동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주어는 앞에 있었던 some of them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이 있어서 적극적인 여왕벌을 만나게 된 일부의 그들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will pass.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원래 처음 계획대로 전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벌집의 유전자를 이제 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unexpected strategy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풀기 전에 리뷰까지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글에서 글의 로직과 관련돼서는 삽입 문장하고 연결어구. 근데 사실 연결어구는 둘 다 however라서 시험 문제를 별로 내고 싶은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능에선 당연히 however 두 번 들어간 거를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두 번째 however이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삽입 문장으로 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역접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인데 두 개나 넣는데 둘 다 무시를 할 수는 없죠. 선생님은 이 두 번째 있는 문장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BC가 막 뒤죽박죽 섞여져 있었던 이 순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잘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었죠? 네모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았냐면 여왕벌만 알을 낳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번에서의 힌트가 however, B번에서 힌트가 however, C번에 있었던 게 in the case.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선생님 뭐부터 읽는 게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역접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A번에 있는 역접 읽고 그 다음에 B번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A번을 보셨을 때 A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짝짓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정되지 않은 알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그들에 해당되는 거 여왕벌이 아니라 뭐가 될 거야? 일벌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일벌이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지금 뭐죠? 수정되지 않은 알이죠. 그럼 이건 알을 낳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번이 이제 네모칸 뒤에 올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번 however 같은 경우 역접이 있는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만일 그 여왕벌이 죽는다면이 나와요. 그럼 이 앞에는 여왕벌이 일단 살아있을 거고 B번 뒤에는 여왕벌이 죽어 있을 거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역접의 포인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that can change에서 그 상황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B번을 이 네모칸 뒤에 넣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 정확한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C번이 이 네모칸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C 다음에 B번이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유추하지 않고 그 다음에 C번을 가는 겁니다. In that case, 그러한 상황에서 했더니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여왕벌이 없는 군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왕벌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여왕벌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B 다음에 뭐가 나온다? C가 나온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일벌들 중 일부가 알을 낳는다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을 낳고 나서 그 수정되지 않은 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몇 번? 3번이다라고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풀었어? 자, 처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했고요. 키워드. 두 번째, however, in the case를 가지고 일단 역접을 먼저 풀었는데 A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와의 역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B번을 읽었더니 얘와의 역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B가 맨 처음에 나왔어라고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C를 봤더니만 C에서 뭐가 나왔어? 여왕벌이 없는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왕벌이 죽고 난 이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B 다음에 C가 나와야 되고요. 더불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데이를 우리가 C 뒤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풀었었던 대수능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강의 2번 지문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좀 먼저 다 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휘 얼마만큼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쯤 되면은
본인이 좀 어휘를 좀 가르고 있지 않나. 내가 외워야 될 거 외우지 말아야 될 거.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처음 마음이 뭐였었지? EBS 연기 교재에 나온 단어는 웬만하면 다 외우기로 했었죠. 뭐 빼놓고서? 고유명사 빼놓고서. 맞죠? 평가원에서 EBS 연계 교재를 분명히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적어도 평가원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교재 자체는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자면 conveniently 편리하게인데 우리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 편의점을 가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편의점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 convenience store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rift가 여러분들 보통은 표류하다 뭐 이렇게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서서히 변하다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escalate 강화 되다죠. 선생님 강화시키다가 아니라 강화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부동산 산업에서 위치, 즉 장소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 하는데 중요하다 해서 지금 전치사 인의 수식을 받았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 또는 가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주고 있냐면 좋은 집이 있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빈민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집은 자,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뒤에 이 no matter how 단어 하나로 좀 바꿔주세요. 뭘로 바꾸고 싶어? 그렇죠. however 하면 뭐 떠올라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whatever 올 수 없다. 이거 뭐랑 일치하죠? how 형부 주동하고 일치합니다.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however 또는 how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그 집이 좋다 할지라도 그 집이 빈민가 지역에 있다면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야?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 가격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번에서 의문점을 제기를 하죠. How is it that?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4번부터가 이 3번 문장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떤 지역이 come to be better than others? 어떻게 다른 지역들 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other locations를 대신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 지역들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뒤에부터는 그것에 대한 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it starts out 일단 처음에 어떤 시작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이점을 가지고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째 문장.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자연적인 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가 빠졌을 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아주 편리하게 placed,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stop. place는 동사로 쓸 때 무엇을 놓다, 무엇을 위치시키다 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be placed에서 어디에 위치하다 라는 수동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주요한 어떤 사업체들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고 치자고요. or 아니면 그것은 아마도 이번에 뭐랑 가까워? 바다나 이제 강이랑 가까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또 약간 어디에 있어요? 언덕이 있는 곳에 있어. 언덕에 있는 곳이 왜 좋냐면 뒤에 allowing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사 구문으로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다로 보셔야 되겠죠. 언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경관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자연적인 이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연적 이점들은이 주어예요. 앞서서 얘기한 이 세 가지들은 are enough, 충분합니다. 하고서 대시 나왔네. 자, 대세다가 별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줄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끌어 모아서 이 대신 뭘로 쓰였는지 빨리 보세요. 예를 들어 앞문장, 뒷문장 다 봐봐. 그래서 이 대시 뭔지 여러분들 맞출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있는 대시. 자, 얘가 지금 앞에 있는 enough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 주어가 동사 할 만큼 충분하다 해서 얘가 지금 enough를 꾸며주는데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를 꾸며준다면 이 대신 뭐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얘는 부사절로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종종 우리 수능 특강을 하면서 대세 쓰임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부사절 접속사 얘기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되는 건, 자, 이 자리에 첫 번째, 앞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뒷문장도 어떻게 됐죠? 뒷문장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ich는 이제 탈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적 이점은 뭐하기에 충분하냐면 사람들이 seek them out, 그것들을 찾아 나서기에 충분하고요. 더불어서 pay slightly more, 조금 더 돈을 더 낼 만큼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첫 번째 seek them out에서 이어 동사 이렇게 대명사가 가운데 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 있는 them과 뒤에 있는 them은 둘 다 앞에 있는 advantages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문장 엄청 어려워. 자, then에다가 세모 칠 거야. 왜냐하면 앞에 more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이에요. 자, 그런데 they would 자리에다가 밑줄 또 별표. 선생님이 왜 별표하라고 했는지 이거 이해 가요? 짐작 가시나요? 얘 우리 1강이었었나? 엄청 오랫동안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얘는 뭐가 된다? 대동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요번에 이제 3년 동안 어법의 흐름 형태를 보면 우리가 대동사를 간과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두더지하고 비동사에서 멈추면 안 돼.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뭐 집어넣으라고 했죠? 조동사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뭐까지 해줘야 된다고 했어? 시제 체크 해줘야 된다고 말했죠. 여기 있는 would가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냐면 저기 앞에 있었던 pay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부터 좀 해석을 하자면 사람들이 다른 어떤 부동산에 지불을 할 것보다 그 자연적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지불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의문이 당연히 들어야 돼. 선생님 pay를 대신한다고 했으면 여기는 일반 동사니까 they do가 나와야 되는데 왜 would가 나왔나요? 자, 아주 잘 생각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이 pay는 병렬이었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누구에 걸렸냐면 people will에 이제 걸렸어. 그래서 여기는 원래 will pay여야 돼.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니까 얘는 당연히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will을 데리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 왜 will이 아니라 would죠? 복잡하죠. 여기서 would인 이유는 우리가 해석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른 부동산을 위해서 아마도 지불을 할 것보다 그 자연적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지불을 할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if가 보이진 않지만 가정을 나타내는 would가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대동사가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 지문을 쉽게 공부를 했다. 내가 고문독해 되게 쉽게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은 이 6번 설명을 듣고 나서 선생님처럼 이 대스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 would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pay를 대신하는데 will pay였었는데 여기선 가정법을 나타내는 would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EBS 연계 교재를 선생님이 찬양을 하는 건 아니야. EBS를 찬양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수능 특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있는 그런 독해 문제집인데 그 문제집 한 권을 통째로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어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법을 통해서 구문독해가 실력이 늘어날 것이고 구문독해를 잘하면 해석을 잘하게 될 것이고 해석을 잘하면 우리가 글의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정도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6번 문장 마음에 들었으니까 예, 서술형 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 attract, 이끌죠. 뭐를 이끄냐면
향상이 되어진 금액, 그러니까 높은 금액을 이끌었을 때 그것들은 raise, 또 뭐를 향상시키냐면 이제 그 자체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 즉 이 집 말고 주위에 있는 다른 집들의 가격도 이제 향상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 지역에 있는 평균 가격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변하겠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조금씩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평균 가격 또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to become에다가 밑줄 친 다음에 필기증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자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어색해. 인근 지역의 다른 것들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기 위해서 평균 가격이 서서히 변한다? 말 안 되죠? 여기선 뭐라고 해야 돼? 어떤 한 집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어.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집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될 거고, 그로 인하여 한 지역의 평균 가격이 다른 인근 지역의 가격보다 더 높게 된다라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번째 문장,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높아진 그 지역에 대해서 자, 뭐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드시 거기가 더 살기 좋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to live는 또 누구 꾸며줘? 앞에 있는 better 꾸며주죠. 아까 enough that하고 똑같은 개념. 형용사 꾸며줬으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뭐 하게 된다? 강화되고 확대가 되어진다. 점점 그 지역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숨겨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글의 로직에서 삽입 문장으로 보이는 요거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단서는 조금 명확하기는 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자연적인 이점에 대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언급을 해주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needs를 나타내죠. 얘가 사실은 포인트.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은이니까 얘 뒤에 들어가야 돼.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집이 높게 책정이 돼서 다른 집들에 영향을 끼쳐서 그 지역의 평균 가격이 서서히 변하게 된다라는 포인트니까 요거 세 개는 단서가 좀 명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삽입 문장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뒤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로직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지문이 좀 잘 보일 겁니다. 이 글은 부동산 가치 결정 과정이니까 분명히 순서가 따를 거예요. 일단은 네모칸에서의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위치가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이 글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스키밍을 쭉 훑어가는 과정에서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단서가 A번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칸을 읽었을 때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자동적으로 일단 1번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를 기다려야 돼? 자연적인 이점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B번에서는 이제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서 뒤에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C는 but이라는 역접이 나왔어요. 그러면 역접이 이제 가장 명확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C를 먼저 보는 과정 속에서 뭐를 발견했어? 자연적인 이점이라는 것을 찾았고 더불어서 지금 뒤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이점이 세 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C번에서 자연적인 이점이 이제 언급이 되어졌다.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A가 C 앞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앞에 나온 2번하고 5번까지 우리는 탈락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럼 결국에는 답은 3번이냐 4번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 이게 수능을 진짜로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센스가 이제 발휘가 되어줘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C랑 A가 붙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됐어. 근데 3번하고 4번이 둘 다 CA가 붙어져 있다고.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할까? 그렇죠. B가 중요하죠. 선생님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in this way가 그러한 방법으로잖아.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어떤 방법, 어떤 원리가 나와야 돼.
답이 3번이 되려면 얘는 누구 뒤에 있다는 얘기야? 얘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분명히 아까 읽었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할 만한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어떤 원리가 있었나요? 여기선 단순히 뭐라고 했어? 그냥 부동산 산업에 있어서 위치가 그 가격 책정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만 나왔잖아. 근데 그러한 방법으로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 여기선 답이 4번이 명확하구나라고 우리가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단순히 센스는 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운에 맡겨서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보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적어도 A번 뒤에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자고요. 뭐 많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답이 4번이려면 이 뒤에 그다음에 in this way 그다음에 이 한 줄 정도가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만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B번을 봤더니 이러한 방법으로 한 지역에 있는 평균 가격이 서서히 변해서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A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뒤에 뭐가 나왔어? 어느 한 군데가 금액이 올라가면 그것이 다른 것들의 금액을 올리게 되고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평균 가격이 올라간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다 봐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대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을 거의 다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이 되어져 있다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체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려운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순서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 여러분들 나의 단점을 안다라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문맥이 약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문맥이 약한 사람이야 하고 야 역시나 틀렸어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혀 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단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찾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해야 돼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정신없이 읽어가지고 막 사고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막 읽게 되는 게 더 편할 거야. 근데 이게 좀 평소에 연습이 되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할 거 있죠? 선생님이 블로그에다 뭐 올렸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 4월달 모의고사에서 순서랑 삽입 그리고 흐름상 관계가 없는 문장 찾기 5개년치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능특강 유형편 지금 문맥하고 있는 김에 내가 반드시 끝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 끝나면 선생님 블로그에 방문을 해서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하고요.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푼 다음에 일요일 날의 특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토요일을 여전히 수능특강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13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은 13강의 1번과 2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